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연월일시가 정해져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 시간에도 제가 1일생, 11일생, 21일생 사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요, 7일생, 17일생, 27일생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의 특성과 성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생일입니다. 음력생일의 끝자리가 이제 7일자인데요. 몇 월, 며칠일 때 7일, 17일, 27일 날 태어나신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분들은 칠성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7일생이기도 하고 또 이 하늘에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태어난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7일생 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7일생, 17일생, 27일생 분들. 그리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또 칠성님의 자손이기도 한데 사실은 칠성님에게 많이 빌어야 되는 자손이다. 즉 이분들은 좀 단명수가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어떠한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칠성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빌고 살아야 된다. 어떤 걸? 단명수에 대한 칠성님께는 항상 수명장수와 복이라는 걸 빌게 되는데요. 이렇게 칠성님 전에 수명장수와 복을 빌어야 될 만큼 조금 단명수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수명장수를 좀 빌으셔야 된다. 단명수에 대한 복을 빌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또 이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끼가 굉장히 많으시죠. 끼가 많으시고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활동적으로 변하십니다. 어렸을 때 조금 내성적일지는 몰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또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저절로 키워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분들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요. 부모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수성가라는 거는 혼자의 힘으로 내가 성공을 하는 걸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자와는 좀 많이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그래도 외로운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자수성가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조금 안타깝게도 너무 특이한 사주이기 때문에 일부 종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빌어야 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상님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덕으로 이 살아가는 생일자이시기 때문에 조상 대우를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이 조상의 덕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의 힘을 입어서 살아간다. 어떠한 종교에 많이 치우칠 수 있다. 종교적으로 많이 기도를 하거나 종교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단명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7세 전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17세나 27세 전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혹은 두세 번은 넘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명을 이어가는데요.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 부모자가 이런 자손을 둔 부모자는 우리가 명달이라는 거를
많이 걸죠. 어디에 가면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 이 자손은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 자손은 사주를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서 좀 빌어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또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시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조금 자손의 명이 좀 짧으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빌어드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정식적인 명칭은 명다리라는 거를 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은 수명 명자고요. 우리가 명이 조금 약해질만 하면 다리를 놔주고 또 명이 조금 약해질만 하면 다리를 놔서 명을 길게 해준다. 이게 명다리 발언입니다. 그래서 7일생, 17일생, 27일생 분들은 특히나 이 명다리 발언을 꼭 하셔야 되는 생일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어떠한 머리? 공부머리보다는 이 공부머리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머리가 굉장히 습득력,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끼가 많고 이렇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특출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거나 내가 어디에 종사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거를 단기간 내에 흡수해버려요. 3개월, 6개월. 다른 사람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그걸 내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 빠르냐면 이분들의 사주의 특성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대장사주이거나 사장사주일 때 그런 성향이 나오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부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흡수력이 빠르세요. 내가 필요한 거는 뭐 굉장히 흡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많이 걸러낸다. 이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7일, 17일, 27일생이신 분들은요. 사업운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7일, 17일, 27일생이신 분들 치고 그래도 못 먹고 못 사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7일, 17일, 27일생 분들은 사업가의 사주도 강하시지만 타고나기를 조금 이렇게 틀 안에 가둬야 되는 그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왜? 끼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엎어질 수 있어서 그걸 가두기 위해서는 나랏밥을 먹는 공무원이 좋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간다. 가다가 내가 그만둔다. 언젠가는 내 거를 한다. 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이 굉장히 예체능의 끼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의 사주도 많더라. 이 예체능의 끼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빛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사주 특성상 빛을 내는 빛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빛이라는 거는 본인이 남에게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뿜뿜 내는 빛이 아닙니다. 어떠한 예를 들면은 무대에 가수가 서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만약에 한 명도 관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수는 빛이 날까요? 나지 않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를 에워싸서 나를 환호했을 때에 그 빛이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빛이 있습니다. 사주에. 그래서 굉장히 남 앞에 서거나 남들과 이렇게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업을 하거나 인간 열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직업군이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상의 덕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조상의 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떠한 종교에 힘입어도 좋겠다. 종교에 귀의해도 좋겠다.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띤 직업군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이요, 실증을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상대할 때 굉장히 매몰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상대도 그렇고, 어떤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아닌 거는 끙끙맥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돌아서는데 빨라요.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아니면 딱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은
되돌아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칼같이 끊어내는 그런 특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부를 축적을 할 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은요, 특히 부동산과 인연이 많다. 부동산에 덕이 많고 운이 많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버시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하시면 돈이 다 나갑니다. 어떤 거? 예를 들면 주식이랄지 아니면 코인 이런 투자성 있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사기성 있는 어떠한 이렇게 횡재수에 반하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거는 맞지 않아요. 왜?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묻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은 돈을 버시면 이제 점점 이렇게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부동산을 늘리고 또 부동산을 늘리고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야지만이 그 돈이 제대로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 중에서 7일생, 17일생, 27일생 중에서 7일생 분들이 가장 기운이 강하세요. 예를 들면 7일생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17일, 그 다음 27일 이렇게 기운의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이 성공하는 이런 빛의 크기도 7일생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17일생, 그 다음이 27일생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빛이 나는 사주의 운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살면서 정말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에 많이 빛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신적인 면에서 내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인생을 사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반영을 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다른 날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있죠. 사주팔자. 그렇죠? 사주팔자라는 거 전부 아시죠? 들어는 보셨잖아요. 이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면요. 사주, 기둥주자, 4개의 기둥. 이 4개의 기둥이 뭐냐면 연월일시예요. 태어난 연월일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게 4개의 기둥, 사주입니다. 그 사주에 위에 천간과 밑에 지지가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2개씩 붙어요. 여기 사주에 전부 천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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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지지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게 8개의 글자 8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에 4가지 기둥, 이 연월일시가 4가지 기둥인데 여기에 천간과 지지가 2개씩 붙어서 8개의 글자가 형성이 된다. 그게 사주팔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응애하고 했을 때 사주팔자가 정해지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정해지는데요. 비단 이 사주팔자만으로는 정확치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자손이 있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팔자도 변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혼자 성공하지 않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주가 좋은 사람들, 영향을 많이 좋은 걸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주에도 이 성공의 기운이 또 덧붙여지는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1일날 태어나고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본인의 날짜에 따라서도 이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니까 1일날 태어나신 분, 그리고 11일날 태어나신 분, 21일날 태어나신 분,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음력은 31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일, 11일, 21일 이렇게 태어나신 일자가 끝자리에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가 일자로 끝나시는 분들, 1일, 11일, 2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1일, 11일, 2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완고하십니다. 태어나신 분들 1일, 11일, 21일 분들은 참 성격이 완고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세상 고지식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고지식한데 고집도 세십니다. 어떤 고집이 세냐면 내 의견이 다 맞아. 그리고 남의 의견은 잘 수렴을 안 해. 그런 완고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성격이 철두철미하십니다. 이분들은요, 좀 너무 완고하다 못해서 좀 철두철미하세요. 그래서 짚은 거 또 짚어보고, 내가 이렇게 확인한 거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적으로는 경찰이나 형사 있잖아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이런 분들이 경찰 형사 하시면 정말 1등 경찰 되시고 1등 형사 되십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눈으로 본 것만, 확인이 된 것만 믿는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또 이렇게 사주가 제가 흔히들 그래프로 그려드리는데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세요.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뭐 아니면 도고 뭐 아니면 도고,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뭐 아니면 도의 사주의 성향이 강하신데 이게 성격도 이렇다 이거죠. 본인의 사주가 성격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좀 점잖으신 분들은 성격도 점잖으신데 이렇게 사주가 극과 극을 뭐 아니면 도고 뭐 아니면 도의 사주의 성향을 그리시는 분들은 성격도 뭐 아니면 도다 이거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굉장히 확실하세요. 이렇게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신데요. 이분들은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분들이 1일, 11일, 21일이라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동살.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 생일 끝자리가 138, 인동살이죠. 근데 이 인동살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 1일생들, 11일생들, 21일생들도 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 이 인동살은 인간의 덕이 없죠. 그리고 단명살이 들고 또 고독살이 듭니다. 그게 다 인동살에 해당되고 이렇게 명이 짧은 게 단명살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이 살이라는 글자가 한자 성어가 죽일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일살.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이, 이 단명살, 이 살, 인동살이 본인을 치게 되면 본인이 단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찍 가시는데, 만약에 배우자를 일찍 치게 되면 배우자가 먼저 가게 돼요. 사실은 본인이 단명인데
본인보다 배우자의 그 살이 작용이 되면 배우자가 일찍 가시더라. 아니면 자식이 먼저 앞을 서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의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살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명살, 고독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을 조금 많이 푸셔야 되는데 이 인동살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의 덕이 없더라.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공망이 많이 들고 이별이 들고 세상 밖의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도 많이 서투르고 불편하더라. 또 이분들은 예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도 인간의 덕이 없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이별 공망, 본인이 자식 입장이었을 때는 본인 부모자하고의 이별 공망, 그리고 부모가 또 본인이 부모 입장이 돼서는 본인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별 공망이 들더라. 이렇게 화합이 잘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의 작용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푸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떠한 직업군을 선택을 하실 때 아까도 제가 경찰, 형사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직업군이 공무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랏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랏밥을 먹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게 나랏밥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틀 안에 나의 사주를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가두냐면 흔들리지 않게 가두는 거예요. 이 1일생, 11일생, 21일생들이 이렇게 사주의 성향이 모 아니면 도, 성격도 모 아니면 도, 사주 팔자도 모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꾸 흔들려요. 좋다가 나쁘고 흥하다가 망하고 망하면 바닥을 쳐요. 중간이 없으세요. 성격도 중간이 없으세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떠한 틀에 가두면 좋다. 어떠한 틀에 가두는 게 좋으냐면 센 직업.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형사나 직업군인처럼 센 직업. 아니면 의사나 판사나 이렇게 센 직업들. 아니면 병원 관계된 일들.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나랏밥 먹는 일. 나랏밥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직업은 망하지 않아요. 흔들림을 가둔다. 내 사주 자체가 흔들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사주를 가둘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 나랏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분들은 어떠한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곤란하세요. 그런 운이 약하세요. 1일, 11일, 21일 중에서 조금 사업운이 있으신 분들은 1일생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 1일생조차도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바닥을 치면서 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쓴맛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의 사주의 특성상에는 신가물, 조상가물이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디 가서 보면 당신 신가물이에요. 조상가물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시죠? 이분들이 성향이 신가물, 조상가물이다. 이 가물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을 받고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의 영향, 신의 기운, 그리고 조상의 영향,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조상을 좀 대우를 하고 조상을 섬겨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높은 정점에 오를 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조상님의 기운으로 어떤 조상님의 영향으로 내가 정점에 쓰고 잘 됐었다. 돈을 벌었었다. 근데 내가 바닥을 칠 때는 이 조상님이 등을 돌리고 나를 보지 않는다면은 이 또 내가 사주에서 바닥을 치게 된다. 금전이 다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상 대우를 많이 하셔라. 조상의 덕으로 사시는 분들이다. 나는 조상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님의 기운이 나를 생해준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인간의 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의 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누구의 덕은 있다? 조상의 덕은 있다. 조상의 기운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건 조상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거는 조상이 나를 돕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맛을 또 바닥을 치는 맛을 볼 때는 조상이 등을 돌렸을 때다. 조상 대우를 하셔라. 잘 될 때에 조상 대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일생들은 이 일일생인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사업에 조금 그래도 기운은 있으세요.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대우를 해서 해야지 내가 사업의 변천을 높낮이를 그리지 않고 잘 해갈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일생, 21일생들은 사업에 운이 없으십니다. 절대. 내가 사업에 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든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시든 월급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 직업이 맞는데 본인이 의사나 뭐 이렇게 판사나 어떠한 병원 관계된 일이 좋은데요. 그런 일을 못 하실 때에는 뭐 여자분들은 이제 간호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남자분들은 병원에 관계된 일 있잖아요. 뭐 엑스레이 기사가 됐든 어떤 제약회사가 됐든 병원하고 이렇게 관계된 일이 굉장히 좋더라. 그 일이 내 수명 연장에도 좋고 내 사주팔자에 액땜을 하는 일도 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1일생, 11일생, 21일생을 이렇게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맞는 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주팔자가 거의 이렇게 태어날 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변화가 올 수 있고 내가 어떤 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를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 사주를 연월일시를 정확하게 알고 성을 알고 이렇게 이름을 알았을 때에 본인 사주가 정확하게 짚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 사주가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연월일시 생년을 갖고 이름을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주팔자라는 게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이런 원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생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